마늘 농사 지금부터 딱 30일 남았습니다. 이 30일 관리 하나로 수확 상자의 크기와 품질이 완전히 갈립니다. 많은 농가들이 이 시기에 비료를 더 넣으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금 마늘은 키우는 단계가 아니라 망치지 않고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비가 와도 문제, 바람이 불어도 문제, 온도가 흔들려도 바로 결과로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5월 초부터 수확까지 마늘 농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관리만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뒤쪽에 몰려 있으니까 끝까지 보셔야 올해 수확이 달라집니다. 5월에 들어가면 마늘 농사는 단순히 비료를 더 넣고 키우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굴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느냐가 수확량, 상품성, 저장성을 결정합니다. 특히 마늘은 5월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아침과 낮의 온도 차가 커지고 갑자기 고온이 오거나 저온이 반복되면 뿌리와 잎의 균형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5월 마늘 농사는 밭만 보는 농사가 아니라 하늘을 보고 판단하는 농사입니다. 먼저 비 예보를 봐야 합니다. 비가 자주 오면 토양 수분은 충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뿌리 주변 산소가 부족해지고 뿌리 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뿌리가 약해지면 토양에 칼슘이 있어도 잎 끝까지 제대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이때 잎 끝마름이 나타나기 쉽고 잎 기능이 떨어지면서 구비대도 멈추게 됩니다. 비가 온 뒤에는 무조건 비료를 넣기보다 배수가 잘 되는지, 밭이 질어져 있지는 않은지, 잎에 병반이 번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비가 오지 않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바람은 잎의 수분을 빠르게 빼앗아갑니다. 낮에는 잎이 마르고 뿌리는 수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흡수 리듬이 깨집니다. 특히 아침에는 괜찮아 보이다가 낮에 잎끝이 타는 것처럼 보이면 단순 병이 아니라 수분 스트레스와 칼슘 이동 불량이 함께 온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은 물을 주는 것보다 토양이 급격히 마르지 않도록 소량 관수로 수분 흐름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5월에는 아침, 낮, 저녁의 온도 차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아침에는 기온이 낮고 낮에는 갑자기 올라가면 마늘은 하루 안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낮 기온이 높고 바람까지 있으면 증산은 강해지는데 뿌리 흡수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때 잎끝부터 마르고 잎색이 급격히 연해지며 병처럼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잎끝 마름을 무조건 병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병인지 생리장애인지 수분 문제인지 염류 문제인지 같이 봐야 합니다. 잎끝 마름이 보이면 많은 농가가 칼슘과 붕소를 같이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붕소는 다량 원소가 아니고 칼슘 이동을 위해 반드시 같이 넣어야 하는 성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붕소는 과잉 피해가 쉽게 나타나는 미량 요소입니다. 잎끝이 마른 상태에서 붕소를 무리하게 넣으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잎끝 마름의 핵심은 칼슘이 없어서가 아니라 토양에 있는 칼슘이 잎끝까지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칼슘 연면 시비를 할 때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고농도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약해 위험이 있습니다. 오전 시간대에 잎이 너무 뜨겁지 않을 때 저농도로 고르게 살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은 잎끝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막고 남아있는 잎 기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칼슘 연면 시비는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흡수되게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료 관리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5월 후반으로 갈수록 마늘은 새롭게 키우는 단계가 아니라 마무리 단계로 갑니다. 이때 질소를 많이 넣으면 잎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구가 무르고 저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칼륨도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후기 과다 사용은 조직을 무르게 만들고 저장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 비료 투입보다 뿌리가 이미 있는 양분을 안정적으로 흡수하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병해충 관리도 기상과 함께 봐야 합니다. 비가 잦고 습도가 높으면 잎마름병, 노균병, 무름성 병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면 잎 조직이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통해 병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방제는 병이 확 올라온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비 전후와 기상 변화 직후를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특히 수확이 가까워질수록
약재 안전 사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확 전 물 관리도 중요합니다. 5월 초중순에는 토양 수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수확 10일에서 15일 전부터는 관수를 줄이거나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외피가 단단해지고 저장성이 좋아집니다. 다만 너무 일찍 끊으면 마지막 비대가 멈추고 너무 늦게까지 물을 주면 외피가 약해지고 저장 중 부패가 늘어납니다. 결국 수확 전 물 관리는 언제 끊느냐가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5월 마늘 관리는 비료 처방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비가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 낮 기온이 갑자기 오르는지, 밤 기온이 떨어지는지, 밭이 마르는지, 질어지는지, 잎끝이 마르는지, 병반이 번지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마늘 농사는 하늘을 보고 하는 농사입니다. 하늘이 건조하게 몰고 가면 수분을 안정시키고 하늘이 습하게 몰고 가면 배수와 병해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무리한 비료 투입보다 뿌리와 잎의 기능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결국 5월 초부터 수확까지 마늘 농가가 지켜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물을 안정시키고 비료는 줄이고 병은 미리 막고 칼슘은 흡수되게 쓰고 수확 전에는 과감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관리가 제대로 되면 수확량뿐만 아니라 외피, 저장성, 상품성까지 달라집니다. 마늘은 마지막 30일이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 관리 하나가 수확 상자의 크기와 품질을 바꿉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농가에 바로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라루키였습니다.